문주란 꽃이 필 때. 밤이 깊어갑니다. 어둠 속에서 파도 소리가 요란해요. 제주도는 유난히 비가 많은 곳이어서 한여름이면 내내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쉬지 않고 비가 내려요. 오늘도 바람이 불고 물결마저 철썩철썩 춤판을 벌입니다. 할머니, 내일도 나가야 돼? 승기가 할머니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며 물었어요. 아무렴, 할미가 부지런히 소라랑 전복이랑 따야 네 옷이며 신발을 사지. 할머니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하지만 승기는 시무룩합니다. 옷도 신발도 모두 싫습니다. 할머니 무릎을 베고 누워 구수한 옛날 이야기를 들으면서 스르르 잠드는 게 더 좋기 때문이죠. 난 이 세상에서 할머니가 제일 좋아. 요 녀석 응석은 내일 일찍 일어나려면 오늘 이제 그만 자야지. 할머니와 승기는 나란히 잠자리에 듭니다. 두 사람이 잠든 오두막집 위로 하얀 달빛이 쏟아집니다. 하도리는 멀리 토끼섬이라고 불리는 작은 섬을 마주보고 있는 마을이에요. 옹기종기 모여있는 대여섯 채의 집 중에서 가장 아래쪽이 바로 할머니와 승기가 사는 집이었어요. 할머니는 늦둥이 아들이 자라서 결혼을 하자 무척 대견해했어요. 게다가 건강한 손자까지 태어나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러던 어느 해 하얀 문주란 꽃이 활짝 핀 여름이었어요. 할머니의 남편과 아들은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나간 뒤 태풍을 만나 영영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 뒤로 할머니와 며느리는 해마다 문주란 꽃이 필 때면 작은 섬 너머 먼 바다를 하염없이 바라보고는 했어요. 3년 뒤 며느리마저 시름시름 앓다가 끝내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이제 집에는 할머니와 승기만 덩그라니 남았어요. 할머니는 젊을 때부터 물질을 한 해녀입니다. 이제는 나이가 들어 힘에 버거울 때도 있지만 어린 손자를 생각하면 여전히 차가운 바다로 일을 나갑니다. 할머니는 매일 일찌감치 일어나요. 물질을 할 때 필요한 물옷, 왕눈, 소살, 비창, 낫, 태와, 망사리 등을 서둘러 챙겨놓고 그제야 승기를 깨웁니다. 얼른 씻고 밥 먹자. 승기는 할머니가 일하러 갈 때 늘 따라 나가요. 할머니가 물질을 끝내고 돌아올 때까지 모래밭에 그림을 그리거나 조개 껍데기를 주우면서 시간을 보내곤 하죠. 또 바닷가에서 사귄 동물 친구들과 놀기도 합니다. 말미잘은 승기가 제일 좋아하는 친구 중 하나예요. 바위 틈 작은 무릉덩이에서 뿌리처럼 생긴 손을 마치 왕관인 양 멋있게 펼치고 있다가 손가락으로 톡 건드리면 깜짝 놀라 손을 감추며 몸을 오그립니다. 그 모습이 마치 아기가 입을 오므리는 것 같아 승기는 재미있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고는 하죠. 어느 날 동네 할아버지가 승기에게 물었어요. 말미잘이란 이름이 어찌 생겨났는지 넌 아냐? 아니요, 잘 모르겠어요, 할아버지. 승기는 갸우뚱거리며 대답했어요. 말의 미주알처럼 생겨서 붙은 이름이야. 미주알? 그게 뭐예요? 미주알이란 말의 똥구멍이야. 그러니까 말의 미주알이 말미주알로 됐다가 더 줄어서 말미잘이 된 거지. 그제야 승기는 할아버지의 말뜻을 이해하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는 바로 이어서 아주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죠. 아닌데, 아기 입을 더 닮았는데. 여기서 미주알이란 똥이 나오는 곳에 조금 쭈글쭈글하고 두툼한 살을 지칭하는 언어입니다. 거북소는 진짜 거북이 다리처럼 희한하게 생겼어요.
거북손도 바위 틈에 붙어 사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바닷물에 잠긴 머리 쪽에서 가끔 손을 쑥 내밀곤 합니다. 승기가 보기에는 그 손으로 물을 저어서 먹이를 잡는 건지 숨을 쉬는 건지 도무지 알쏭달쏭하기만 해요. 아, 친구가 또 있어요. 바로 따개비예요. 따개비는 원뿔 모양으로 생긴 개, 제주도에 있는 오름을 닮아서 좋아합니다. 여기서 오름이란 커다란 화산 주변에 만들어진 작은 화산을 일컫는 제주도 말이에요. 그리고 갯강구도 있는데 바퀴벌레처럼 생겨 처음에는 징그러웠지만 재빠른 모습에 반해 금방 친구가 되었답니다. 하지만 바닷가 친구들과 아무리 즐겁게 시간을 보내도 어린 승기는 하루 종일 혼자 지내는 게 너무너무 싫어요. 할머니가 물질하는 동안 기다리며 때때로 사방을 둘러보지만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에 달랑 혼자인 것 같아서 가끔 무섭기까지 해요. 그럴 때면 승기는 썰물이 되길 기다렸다가 작은 섬으로 건너가죠. 작은 섬은 바위로 둘러싸여 있고 그 안쪽에는 고운 모래가 있어요. 여름이 되면 작은 섬은 한 마리의 하얀 토끼로 변합니다. 활짝 핀 하얀 문줄한 꽃이 섬을 뒤덮어버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토끼섬이라고 부릅니다. 승기는 이때가 가장 좋아요. 문줄한 한 포기 한 포기가 모두 할머니처럼 보여서 신이 납니다. 문줄안의 하얀 꽃이 마치 할머니의 흰 머리카락 같았죠. 하얀 꽃이 바람에 흔들리고는 모습을 보면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승기에게 손을 흔들어 주는 것 같아 기분이 절로 좋아집니다. 승기는 아기 때부터 문줄안을 좋아했어요. 너를 낳고 네 아빠와 엄마가 얼마나 좋아했던지. 네 아빠가 바다로 나가기 며칠 전에도 너를 안고 토끼섬을 다녀왔단다. 갓난아기인 네가 문줄한 꽃을 보고 활짝 웃었다고 네 엄마가 입버릇처럼 말하곤 했어. 물질을 끝내고 나온 할머니는 혼자 놀고 있는 승기를 바라보며 혼잣말을 합니다. 아이고, 네가 이렇게 잘 자라고 있는 걸 보면 하늘나라에서도 흐뭇해하겠지. 할머니와 승기가 사는 집 앞에는 커다란 동백나무 한 그루가 있어요. 여름이면 승기는 동백나무 그늘 밑에서 늘어지게 낮잠을 잡니다. 그리고 붉은 꽃이 피는 늦겨울이면 동박새가 날아와 승기와 함께 놀아주죠. 동박새는 덩치는 작지만 아주 화려해요. 그래서 승기는 멋쟁이새라고 부르며 쫓아다니죠. 동박새는 날아오를 때나 먹이를 찾을 때면 부드러운 소리로 찌찌 노래를 부릅니다. 그리고 두려울 때에는 거칠게 킥킥 킥킥 하고 소리를 높이는데 그 모든 것이 승기는 신기하기만 해요. 여름에는 동백나무에 매미도 찾아오죠. 한낮에 무더위도 있게 할 만큼 매미 소리는 시원하게 들려요. 승기는 여름이면 매미 박사가 되어 하루 종일 할머니에게 질문하고 혼자 대답하며 쫑알대죠. 할머니, 서귀포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매미가 뭔지 알아? 말매미. 그 다음은 그것도 몰라? 참매미. 둘이 생김새도 다른데 나는 보지 않고 노랫소리만 들어도 금방 알아. 말매미는 쎄쎄 이렇게 울고 참매미는 민민민민 하고 노래를 부르거든. 아이고, 우리 손자 박사네, 박사. 할머니는 기특한 듯 승기의 엉덩이를 툭툭 토닥여줍니다. 주변에 승기가 좋아하는 동물 친구들만 있는 건 아니에요. 승기가 무서워하는 동물들도 있죠. 승기는 집 대들보에 붙어있는 왕지네를 보고 도망을 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지네는 생김새부터 징그러워요. 다리가 너무 많은 데다가 머리도 사납게 생겼고 이빨도 엄청 무섭게 생겼기 때문이죠. 또 있어요. 언젠가 승기가 동네 아이들과 놀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또아리를 틀고 낮잠을 즐기던 구렁이를 밟을 뻔한 적이 있어요.
그때 승기는 깜짝 놀라 으악! 하고 소리를 질렀는데 구렁이는 승기보다 더 놀랐나 봐요. 승기의 엄청난 비명에 구렁이는 그 자리에서 펄쩍펄쩍 뛰었어요. 아무도 안 믿겠지만 이건 진짜 사실이었다고요. 그런데 얼마 전부터 할머니가 일을 끝내고 돌아오는 시간이 점점 빨라지기 시작했어요. 철없는 승기는 할머니가 빨리 온 게 마냥 좋기만 했죠. 하루는 할머니가 다른 날보다 더 일찍 집으로 왔어요. 잡은 게 많지는 않지만 할머니는 팔고 남은 것으로 맛있게 저녁 반찬을 만들었죠. 그날 밤에도 승기는 초롱초롱한 눈방울로 할머니에게 옛날 이야기를 해달라고 졸랐어요. 할머니는 승기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생각했죠. 이렇게 이쁜 녀석을 내가 언제까지 돌볼 수 있을는지. 내가 떠나고 나면 이 어린 것이 혼자 어쩌누. 할머니는 승기를 위해서라도 오래오래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어린 손자만 이 세상에 홀로 남겨둔다는 건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었죠. 부모도 형제도 없이 혼자인 승기를 생각하니 가슴이 짠해 옵니다. 문주란 꽃이 필 때 승기의 이야기가 가슴이 정말로 짠한데요. 이 어린 소년이 홀로 남겨져 할머니의 손에 길러지고 있는 이야기를 담은 내용이에요. 너무너무 잔잔하고 아름답게 제주도의 모든 풍경이라든지 바닷가에 사는 생물들, 동물들 같은 것들이 자세하게 귀엽게 승기의 눈으로 묘사되고 있는데요. 제주도 정말 아름다운 곳이죠. 이곳에서 해녀로 일하고 있는 할머니와 그리고 그의 손자 승기. 마음이 저도 읽는 동안 짠해지면서 아름다운 제주도가 왠지 또 슬퍼 보이게 느껴진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책의 그림들을 살펴보면 굉장히 그림들도 너무너무 수채화처럼 잘 그려졌어요. 너무너무 디테일하지 않고요. 쓱싹쓱싹 물감으로 수채화적으로 표현이 된 그림들이 더 너무 와닿거든요. 이 그림들, 책에 있는 그림들조차도 같이 좀 나눠서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문주란 꽃이 필 때 제가 남은 이야기들이 뒤에 더 있어요. 뒤에 한 반절 정도 제가 남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여기서 흥미로운 게 있었어요. 저도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제주도에 대해서 좀 배워봤어요. 제주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답고 유명한 섬으로 알려져 있죠. 제주도에는 돌하르방, 애기구덕, 그리고 물허벅, 태우, 오름 다 제주도 말이에요. 제주도 방언인데 표준 말을 쓰는 것과 많이 달라서 무슨 뜻인지 사실은 배우지 않으면 알기가 조금 힘들어요. 여기서 나왔던 동박새, 그리고 그 안에서 올레도 있고요. 올레, 갈옷, 또 승기의 눈으로 승기가 가장 좋아하는 문주란, 제주 지역에서 그 꽃은 자생하는 수선화과의 여러 해살이 풀이라고 해요. 보통 다 자라면 띠 모양의 잎은 줄기 끝에 사방으로 벌어지고 사방으로 길이는 30에서 70cm 정도 되고 폭은 4에서 10cm 정도 된다고 해요. 잎이 두껍고 광택이 나며 끝은 뾰족하고 가장자리는 매끈하다고 합니다. 7월에서 8월 여름에 흰색 꽃이 피는데 향기가 아주 좋다고 해요. 제주도 구자읍 토끼섬 해변의 모래땅에서 자라는 상록 단연초로 우리나라에서 제주도에만 분포하고 있는 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온 토끼섬은 천연기념물 제19호로 지정이 되었다고 해요. 여기서 승기가 재밌게 놀았던 갯강구, 그리고 거북손,
따개비, 그리고 토끼섬으로 걸어갔죠. 그 외에 책밖에서 제주도에 여러 가지 유명한 장소들이 있죠. 한라산, 가장 유명한 산이고요. 성산 일출봉, 그리고 산군부리, 정방폭포, 삼성혈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우도도 굉장히 유명한 곳이죠. 그리고 또 마라도도 있어요. 제주도에 있는 마라도도 아주 유명하고요. 이 밖에도 제주도는 천지연이나 천재연 폭포, 만장굴, 용천동굴, 용두암, 비자림, 삼나무숲길, 올레길 등 자연관광지와 성읍, 민속마을, 제주시 민속자연사 박물관, 도깨비 도로 등으로도 아주 유명해요. 제주의 특산물로는 제주 감귤이 있고요. 한라봉, 그리고 천혜향, 오분자기. 이거는 오분자기는요,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 이건 전복 구멍 위로 돌출되어 있는 오분자기 구멍은 평평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건 전복과의 하나인 것 같아요. 아주 귀한 조개라고 합니다. 된장찌개나 해물뚝배기, 죽의 재료로 많이 이용한다고 해요. 아주 맛있겠네요. 그리고 옥돔, 제주 옥돔 아주 유명하죠. 꿩엿, 꿩이 많은 제주도에서 오래전부터 꿩 사냥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요. 꿩요리가 고급 음식이었기 때문에 두고두고 먹기 위해서 꿩 고기에 여러 가지를 넣어 꿩엿을 만들었다고 해요. 일반적으로 딱딱한 고체엿과는 달리 끈적한 액체라고 해요. 마치 약간 액젓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보이고요. 유채꽃, 노란색 유채꽃도 아주 유명하죠. 유채꿀도 향이 진하고 독특하고 아주 맛있고요. 이 밖에도 보리, 홉, 오미자, 양파, 해산물로는 갈치, 고등어, 전복 등이 유명하죠. 너무너무 다양한 먹거리와 볼거리들이 많은 정말 아름다운 섬 중에 하나예요. 여기서 제가 또 가장 흥미로웠던 건 제주 방언이었어요. 아버지를 아방, 어머니를 어멍, 오빠는 오라방. 오라방은 많이 들어봤어요. 사실 이거 장난으로 말할 때 오라방이라는 말도 가끔 썼거든요. 옛날에는. 딸을 똘이라고 부르네요. 똘, 하르방, 할아버지, 할망, 할머니, 할망구 이렇게 부르는 가끔 그런 게 여기 제주 방언에서 온 것 같아요. 아즈방, 아저씨, 아즈망, 아주머니, 비바리, 아가씨, 냉바리, 결혼한 여자. 비바리와 냉바리 굉장히 어감은 전혀 다른 느낌이 나거든요. 네, 결혼 전과 결혼 후의 여성을 가리키는 말이고요. 소나리, 남자, 감저, 고구마. 감자 같군요. 감자인데 고구마라는 뜻이라고 하고요. 구덕, 바구니, 간색, 게으름, 독세기, 달걀, 강생이, 강아지. 강생이가 강아지라는 뜻이네요. 강냉이가 생각이 나는데 강생이 좀 귀여운데요. 어감은 굉장히 귀엽고요. 도세기, 돼지, 송애기, 송아지, 고냉이, 고양이, 바릇괴기, 바닥고기. 지꺼지냐? 오늘 지꺼지냐? 오늘 기분 좋냐? 조수꽝. 좋습니다. 조수꽝은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조수과. 과라고 표현을 하죠. 혼자 없어. 어서 오세요. 하영봅서. 많이 보세요. 쉬영갑서 예. 쉬어가서 예. 쉬영갑서 예. 약간 경상도 사투리가 그 뒤에는 생각이 나는데요. 쉬어가세요. 폭삭 속았수다. 폭삭 속았수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폭삭의 의미가 여기서 정말이네요.
아, 진짜 이건 좀 재밌네요. 폭삭 속았수다. 속았다는 말은 거의 속았다 이런 뜻이 수고하셨다는 말. 정말 의미가 전혀 예상치 못한 게 다르네요. 이거 얼마 옷과 이거 얼마입니까? 경어지 맙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살평갑서 예. 예, 이건 많이 들어봤어요. 살평갑서 예. 안녕히 가세요. 제주방언 실제로 들어보면 거의 서울이나 타 지방에서 온 분들 거의 잘 못 알아듣는다고 그런 얘기는 들었어요. 저는 아주 어렸을 때 제주도에 가봤거든요. 그 이후로는 사실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다시 한번 가보고 싶고요. 정말 고대하고 있어요. 사실 계획 중에 하나인데 정말 가고 싶은 곳이고요. 옛날과 또 많이 달라졌죠. 한국은 1년이 한 해 한 해 지날 때마다 어디나 달라지지 않는 곳이 없어서 너무너무 빠르게 변화하죠. 어쩔 때는 살짝 그런 면이 아쉬운 느낌으로 좀 남을 때가 있어요. 옛날에 봤던 것들이 몇십 년이 지난 후에도 남아있다면 추억도 할 수 있고 가끔은 뭔가 향수에 젖을 수 있는 그런 느낌도 나는데 말이죠. 네, 오늘 이야기 너무너무 아름다운 이야기 재밌게 읽었고요. 나머지 반절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문즈랑 꽃이 필 때 한번 들어보도록 해요.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번에서 만나요. 안녕.